네,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한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도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지금 상승하는 종목을 한두 개는 갖고 오실 수 있어도 수익 내고 있는 종목을 한두 개 갖고 있다면 정말 잘하시는 그런 시장일 정도로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오늘 왜 하락하고 있는 것인지, 우린 정말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인지 체크 포인트로 시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최한덕 매니저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장의 키워드는요, 바로 변동을 이용할 때다. 일단 오늘 더 빠지는 이유를 좀 설명드릴 거고요. 네. 저는 오늘 시장이 이제는 좀 저점이 좀 나올 때가 됐다. 좀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까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빠지는 이유는 좀 두 가지 이유가 있고, 역시나 수급적으로는 이 반대 매매와 투매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자,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요. 애플이 이 생산 계획을 연기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추가로 생산하려고 했던 것을 연기하기로 한 겁니다. 기존 생산 계획은 그대로 가는 건데 잘 팔릴 거를 봐서 추가로 좀 더 생산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걸 연기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실적이 좋을 거라 생각했던 애플까지 좀 빠지지 않나. 그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이 수요 부진을 이유로 올해 새로운 아이폰에 대한 생산을 늘리는 계획을 처리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늘리는 걸 처리한 거지 기존의 생산 물량을 처리하기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볼 필요가 없는 건데, 어쨌든 애플의 이런 이야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애플 관련주 대부분 IT 아니겠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 하락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아침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 노드 스트림 가스관이 폭발을 했죠. 수중에서 지금 이제 가스 폭발을 해서 이게 누가 인위적으로 폭발시킨 거 아니냐라고 지금 그 루머가 나오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노드 스트림을 좀 둘러싼 또 각종 안보 이슈가 좀 자극되면서 유로화가 또 지금 약세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위안화가 7.2를 또 7.2 위에 넘어섰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 때문에 또 빠지면서 그동안 이제 월요일날 급락이 나왔던 이 반대 매매로 인한 반대 매매에서 담보 부족을 채우지 못했던 그런 신용 물량과 또 반대 매매 물량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그 약간은 좀 새로운 악재에다가 수급적인 모습이 상당히 안 좋았던 모습인데, 이 두 가지 보게 되면요. 이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이 빅스 지수가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변동을 최고조에 이뤘다. 변동을 최고조에 이뤘다는 이야기는 시장에 빠질 때는 저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저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미국 지표를 보게 되면은 소비가 탄탄했고요. 그다음에 주택 지표가 좀 둔화가 됐지만은 이 내구재 주문이나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 상회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 본다면 계속해서 어떤 경기 침체 이슈로 환율에 요동치고 있는 건데, 요거를 잡아줄 이슈가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 더 추가가 된 건데,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이제 조금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증권시장 안정 펀드가 재가동 준비하고 있다. 이게 2020년도에 이 18개 증권사하고 이 거래소 합쳐서 10조 원 좀 넘게 만들어놓은 기금이거든요. 증시가 좀 급락이 나오면은 여기에 10조를 쏟아붓는 겁니다. 지수 관련 종목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난 6월 달에도 사실 반대 매매로 인한, 그러니까 사실 지금 홍콩이나 중국, 대만은 우리만큼 안 빠지고 있거든요.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이 유독 빠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자금을 쓰려고 하는 건데 6월 달에도 그랬잖아요. 6월 달 이 자금을 안 썼습니다. 쓴다고 하니까는 그때부터 시장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금융당국에서 이 1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쓸 것으로 지금 이제 이 실무 회담을 했고요. 쓰긴 쓸 건데 언제 투입할 거냐, 이걸 갖고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도 쓰지도 않았는데 이 내용 나가면서 올라갔고요. 지금도 역시나 언제 이 자금을 투입할지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닥은 다 왔다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포에 좀 쌓여있을 것 같고요. 아마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이 자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지수 관련 위주로 수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우리만 빠지는 거는 좀 방어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격이 워낙에 싸기 때문에 그런 기대 수급이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6월 달에도 이러고 나서 바로 다음날 또 5% 급등하는 그런 모습 나왔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악재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건 좀 오해가 있는 거죠. 추가로 생산하기로 한 게 연계된 거지 생산 계획 자체가 연계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오해도 있었고, 뭐 되게 큰 악재는 아닌데
정말 엄청난 큰 악재가 나온 것처럼 빠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증시 안정 자금이 좀 들어온다면은 시장은 바닥을 만들 것이고 이 내용만으로도 일단 좀 하방 경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종가 정도가 시장 저점 될 수 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막판에 쭉 올라가면서 좀 시장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런 시장의 흐름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사실 전일장도 저는 그 상승이 마냥 기쁘진 않았던 게 네. 그게 한마디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주가를 막 떨어뜨리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못 버티고 팔면 그걸 밑에서 사가지고 다시 끌어올린 거잖아요. 네. 따라서 그때 다시 하락해서 상승으로 전환해도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손절을 하게 되고 외국인 기관만 수익을 그 와중에 벌어들이게 돼서 너무너무나 얄밉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지금 구간이 공포가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도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싼 자리에서 네. 기관이나 외국인한테 물량을 넘기게 되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지금 뭐 종목마다 틀리겠습니다만은 실적이 잘 나오고 성장성이 확실한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종목이 나빠서 빠진 게 아니잖아요. 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진 건데 이게 이제 이 글로벌 지금 증시 안정장이 좀 온다거나 이 환율이 좀 안정되기 시작한다면은 네. 굉장히 빠른 속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오늘 위안화가 지금 7.1을 넘어섰는데 지금 위안화 같은 경우는 7.2가 넘어서게 되면은 지금 2008년 금융 위기 때와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중국이 이 환율에 개입하면서 환율을 안정시키면서 좀 반등이 나왔던 건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네. 이 중국 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한 개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G2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에 우리가 환율에 개입한다는 것은 사실 시장이 작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만은 중국 시장에 개입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힘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지금에 와서는 우리도 증시 안정자금 10조가 좀 넘는 금액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좀 기대해 본다면 절대 지금 자리에서 외국인이나 기관한테 좀 물량을 좀 넘기는 되게 싼 자리거든요. 넘긴더라도 좀 올라가서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좀 마음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정부에서도 검토는 그만하고 실행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힘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계속 저희와 함께 버텨주시고요. 오늘 새로운 종목 2가지를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리뷰부터 해볼까요? 일단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모멘텀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장에도 계속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에클론 같은 경우도 네. 제가 에클론에 대해서 지금 위암 표적 치료제 임상 이상의 효능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지금 이제 지금 그 새로운 이 바이오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에클론 같은 경우도 장중에 10%가 넘는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상승폭을 좀 줄여놨습니다만은 최근에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 사실 바이오 기업들의 수급이 잘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에클론 같은 경우도 좀 올라가다 좀 말긴 했습니다만은 시장 대비 훨씬 강한 모습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는 시장이 안정된다면 바이오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22,000원 잡아놨는데 오늘 좀 가다 많았거든요. 예. 목표가까지는 계속 홀딩 괜찮다. 오늘 가다 다시 제대로 와 있기 때문에요. 지금 가격도 매수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날 말씀드렸던 국전약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올라가다가 좀 다시 조정이 나온 모습인데 국전약품은 바로 내일 재료가 있죠. 이 샤페론이 상장하게 되는데요. 지금 염증 치료제를 만드는 샤페론인데 염증 치료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그 이상에 대한 좀 결과들이 나와 있고요. 이 샤페론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 샤페론 지분을 갖고 있고 샤페론의 원료를 공급하고 있고 특히나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해액 소재까지 생산을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 그 국전약품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에 좀 매수해놨을 때 특히나 지금 샤페론 상장에 대한 내일 재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의 수요 조절을 하게 되는데 기간 수요가 또 높게 나온다 한다면은 내일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히려 시장의 저점을 잡는다면은 이런 종목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전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도 저는 매수 관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날 또 말씀드렸던 강원에너지 다 지금 하락장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도 많이는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야기 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좀 꾸준한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리튬 값이 급등하게 되면서 리튬을 이제 생산하기로 한 이 강원 EN이라는 이 자회사 종목을 받고 있는 건데
리튬 값이 계속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도 저희 정고점인 9,500원까지는 계속해서 홀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장을 제가 볼 때는 무서워하기보다는 좀 더 자신감 있게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역시나 또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멘텀이 좀 확실하고 좀 수급이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들 먼저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 또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그 종목을 또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종목일지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시장이 좋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이미 현금 비중이 적은 상태일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패스를 하셔도 좋고요. 관심 종목 안에 두시거나 공부하는 차원에서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책임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새로운 종목, 첫 번째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죠. 힌트부터 보시면요. 키워드는 포르쉐, 오늘 밤입니다. 바로 그 포르쉐 IPO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내일 밤에 상장하고요. 이제 오늘 밤에 이제 IPO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바로 유럽의 일인데 독일에 상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르쉐가 지금 폭스바겐 그룹에 있는 건데 이 포르쉐에 상장하게 되면요. 포르쉐 지분 가치가 폭스바겐 그룹 만약에 또 하나 나오는 겁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거고 유럽에서는 지금 1997년도 이후에 이 대규모 대형 IPO가 되는 거라서 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볼게요. 이 포르쉐 오늘 IPO가 있는데 투자자들이 지분 확보에 현안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공모 열기가 후끈하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에 의하면은 투자자들이 지금 이 IPO 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현안이 돼 있다고 합니다. 내용 좀 먼저 볼게요. 그래서 지금 표결권이 없는 우선주 12.5%를 공모주 방식으로 매각을 하는데 이거를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약 1억 1,400만 주가 공모주로 배당이 돼 있고요. 지금 이거를 가져가기 위해서 카타르 투자청하고요. 그다음에 카타르 투자청이 포르쉐 우선주의 4.99%를 인수하겠다 의사를 밝혔고 트로이 프라이스 그룹 등 거물 투자자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공모가 가격대가 지금 주당 76.5에서 86.5로 지금 이제 책정을 해놓은 건데요. 최상단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단 결정이 됐을 때 94억 유로가 폭스바겐 그룹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폭스바겐 그룹은 그 94억 유로 가지고 전기차, 소프트웨어에 또 추가로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LG엔솔 상장할 때요. 우리 시장에서 LG엔솔로 수급이 다 쏠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이제 1997년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IP거든요. 이게 지금 그 1997년도에 이 도이체 텔레콤의 130억 유로였는데 지금 포르쉐 같은 경우 752억 유로니까요. 1997년 이후에 역대급의 어떤 이 대형 IPO가 되는 건데 이쪽으로 자금 다 쏠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오늘 IPO에서 또 이 대형 투자은행들이 이 물량을 가져오겠다고 또 현안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요. 오히려 이 안 좋은 시장이 돼야 될 것 같고 이 자금이 전기차, 소프트웨어로 간다고 한다면은 이 포르쉐의 이런 부품을 공급하는 종목들은 큰 수익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밤에 IPO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관련주 하나를 최선호 관련주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요. 이거 IPO 딱 되고 상장이 되면은 재료 소멸 아니에요?라고 의견 주시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밤이 IPO고 네. 내일 밤이 상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료가 소멸된다면은 내일 밤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접근했다가 단기적으로 IPO 결과 내일 나온다면은 네.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단기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 포르쉐 상장이라는 게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거대한 자금이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가는 거고요. 이 자금으로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폭스바겐 그룹이 이 포르쉐의 어떤 그 지분을 추가로 좀 매각할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그 자금에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적인 재료인 건데 시장이 워낙에 좀 안 좋다 보니까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좋다. 그러니까 재료는 어쨌든 오늘과 내일 밤이기 때문에 네. 내일까지는 살아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내 성향에 맞는지에 따라 접근하시거나 네. 기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단기 트레이딩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손절가를 확실하게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당장 들어가지 않고 계속 관심 종목 안에서 타이밍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공략주 공개해 보도록 하죠. 네. 3기가 나왔습니다. 이 3기라는 종목이 포르쉐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네. 현대차 1차 연료 협력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포르쉐라는 재료가 있습니다만은 그 재료 말고도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먼저 보시면은 일단 2018년도에 포르쉐하고 전기차 배터리 부품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포르쉐와 뭐 가장 관련 있는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3기라는 종목이 이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종목인데 알루미늄으로 이제 부품이나 뭐 어떤 그 차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있어서 알루미늄 이 다이캐스팅 전문 회사들이 굉장히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건데 미국 시장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2026년에는 매출 1조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대표이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이제 이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서 전기차 시장을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기차에는 부품도 일단은 이 알루미늄 다이캐스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차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IRA에서 지금 3기라는 그 다이캐스팅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유일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1차 협력사다. 어디에 협력사냐? 바로 현대차에서 유일하게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1차 협력사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현대차 고급 브랜드 SUV의 차체 업체로 3기가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감속기 케이스는 니로에 들어가고 있고요. 아이오닉 6용으로 이미 양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오닉 7의 감속기 케이스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현대차의 지금 다이캐스팅 1차 협력사고요. 지금 이 그 대표에 의하면은 지금 이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들이요. 이 OEM 견적을 해서 너무나 많아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르쉐 이슈 말고더라도 실제로 현대차가 이제 조지아 공장을 앞당겨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수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3기라는 종목은 어떤 그 재료에 의한 단기 급등, 그다음에 중장기로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도 좀 한번 좀 올라왔다가 충분한 조정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올라서고 있는 건데 어쨌든 단기적인 재료가 오늘 밤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못해도 내일까지는 단기 반등은 나올 것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대차의 지금 그 이 다이캐스팅에 있어서 1차 협력사이기 때문에 미국 수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중장기적인 상승을 좀 이어나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5,0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4,25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기가 오늘의 종목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5,000원, 손절가는 4,250원. 정말 단기로 하루 만에 트레이딩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꼭 여러분 손절가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네. 전략을 세워드리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힌트를 갖고 있을까요? 키워드 보시죠. 러시아 점령지 투표가 끝이 났다. 네. 저도 어제 기사를 봤는데 막 98%, 네. 95%, 6% 이런. 그리고 당연한 게 네. 이미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피난을 떠났고요. 지금 이제 친러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투표도 사실 비밀 투표가 아니라 그냥 선관위가 그냥 가서 도장 찍어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99%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러시아 점령지 합병 투표가 이제 어제 끝났고요. 압도적인 가결로 나왔고요. 최고는 99% 찬성률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토 편입 수순을 조금 빠른 속도로 좀 돌입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 건데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보시면요. 투표를 치른 지역의 면적이 약 9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약 15% 정도입니다. 점령지 투표 최고 99% 나오면서 여기를 러시아가 이제는 여긴 내 땅이다라고 할 계획이고요. 푸틴이 30일 날 러시아 의회에서 선언할 전망이다. 영토 편입 절차를 신속하게 좀 갈 것으로 좀 보여지는 건데 일단은 하원이 합병안 발의를 해서 28일 날 내일이죠. 의결하고요. 29일 날 상원 1일 승인하고 30일 날 푸틴이 승인하면서 아마 이때 선언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이고 늦으면 주말부터는 러시아가 지금의 어떤 점령지를 내 땅이다라고 좀 규정하는 건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토방을 위해서 핵무기를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땅에 누군가 들어온다면 원래는 지금 전쟁 중인 것인데 지금 러시아 혼자서 지금 내 땅이다 규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들어온다면은 영토방을 위해서 핵무기 쓸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어쨌든 뭐 우리가 2월 달에도 설마 전쟁 날까라고 했는데 전쟁이 났던 것처럼 그런 좀 우려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시장에 좀 못 가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종목을 오히려 이제 좀 반세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현덕 덕분에 공약주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고려산업이네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비료, 맞아요. 곡물 이런 관련주가 다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바로 러시아 점령지에서 이제 이 러시아가 또 선언할 그 러시아 점령지로 선언할 것이 임박하다 보니까는 지금 오히려 이 곡물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가축용 배합 사료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라서 뭐 미국이나 브라질 등에서 뭐 옥수수, 대두박 이런 것들을 이제 원재를 수입해서 이런 사료 같은 것을 만드는 건데 실제 부산하고 대구, 창녕에 좀 공장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으로 인한 무역 붕괴 일단 지금 이상규 현상이 나와서 이상규 현상 때문에 지금 실제로 뭐 이 미국도 그렇고요. 미국 서부 지역에 올해 가뭄이 또 지속되고 있어서 쌀값이 급등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가뭄 때문에 지금 수확이 안 되고 있죠. 이런 상황인데 전쟁으로 인해서 좀 급등했던 곡물들이 좀 안정되고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전쟁이 좀 확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 곡물값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 비료, 사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30일날 발표 전까지는 이런 종목들이 좀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보면서 고려산업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충분히 좀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어떤 러시아의 영토 합병 가능성 때문에 올랐다가요. 지금 다시 바닥권까지 와 있는데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한 그런 저점이라는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6,700원까지 보시고요. 손절가는 지금 5,360원인데요. 5,350원으로 좀 정정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산업의 손절가는 5,350원, 5,35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네. 목표 주가는 6,700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들어봤습니다. 시장에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싶을 텐데 혹시 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4시에 무료 방송 있는데 시장이 뭐 너무나 어려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뭐 한 달 지났을 때 내 계좌가 더 올라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어려울 수 있거든요. 지금 시장 전략과 지금의 어떤 상황을 좀 설명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이 최현덕 검색하셔갖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현덕이 덕분에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